네,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는 구간이고요. 3시 이후부터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심지어 코스닥은 하락 반전에서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1137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상승 종목이 좀 더 많기는 하죠. 상승 종목이 600개가 넘고 하락 종목이 260개가 정도가 되니까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긴 한데 상승 종목 수가 대폭 좀 줄었고 3시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희가 사실 좀 숨통을 튀었다, 숨을 좀 돌렸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숨통을 다시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셔서 도대체 어떤 반전, 변화가 좀 있었던 건지 이 두 분과 함께 막판에 있는 변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흐름이 양시장 모두 괜찮았었는데 3시 딱 넘어가면서부터 좀 급격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걸로 좀 포착이 되는데 혹시 파악하시는 이슈라든지 변화가 있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가나 달러 지수 이쪽으로 좀 튀는 움직임이 있다 요 정도인데 혹시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 앞전에 제 그 반도체 테크 세션을 미리 녹화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 있으시죠? 네, 그게 아마 제가 좀 전에 방송 녹화한 거가 나갈 텐데요.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 파는 도중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3시 끝날 때쯤 직전에 봐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평균적으로 유가가 좀 올라갔다, 환율이 올라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무슨 펀더멘털적인 뉴스는 딱히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뉴스가 있으면 있었지. 지금 그래서 외형적인 얘기 말고는 외부적인 어떤 변수가 나온 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협상도 미국이 거절했다는 얘기도 이것도 오전에 나온 얘기라서 딱히 요거다라고 찔끔하는 게 지금 바로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드론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 근데 계속해서 드론 공격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라크 미 대사관의 드론 로켓 공격 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조선주들 공부할 때 많이 이야기했었던 국제해사기구가 이렇게 해군이 호위함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안정이 찾아올 가능성은 낮다. 이런 식의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반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유가가 가파르게 튀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또 가파르게 튀어 올라왔다가 또 밀리고는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좋다가 지금 이제 미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전환이 됐거든요.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시 조금 넘어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 위로 튀고 유가가 튀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건지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주가 또 급격하게 좀 약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지수를 좀 밀어내는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더 마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 2.6% 19만 3천 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하락 반전에서 오늘 사실 100만 원 찍고 그 위에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0.3% 하락 97만 원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는 현대차가 그래도 3% 상승 유지하면서 52만 원대 기록을 하고 LG엔솔도 3%대 상승, SK스퀘어도 4%대 상승은 유지해 주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에빌이 한 5%, 1% 각각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하락 반전을 했었는데 쭉 한번
시장 파악하시는 동안에 좀 보면 에코프로는 그래도 2.7%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테오젠이 약보합권이고요. 코롱 티슈진도 1.4% 하락, 리노공업이 0.89% 하락 요 정도 움직임이고요. 리가캠은 그래도 4% 가까이 빨간불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 그 기술 이전과 관련된 ETF 출시 뭐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는데 코스닥도 3시 이후에 좀 급격하게 약화되는 흐름이 보였다.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출발할 때 뭐 땡큐 젠슨왕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출발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일단 차근차근 좀 보면서 시장 파악해 보죠. 본부장님. 네네네. 땡큐 네, 삼성, 젠슨왕? 땡큐 젠슨왕. 젠슨왕이 삼성한테 땡큐 삼성 고맙다. 있잖아요. 네. 그게 맞죠. 그거는 클리어해요. 어저께 말한 구락, LPU SRAM 초저 지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까 아침에 제가 좀 전에 제 개인 이렇게 할 때도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렸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LPU, 그 SRAM 초저 지연한 것이 성능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요청하는 물량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좋은 거 많고 삼성전자가 반응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네거티브 할까라고 봤는데 또 그 최태원 회장께서 그 한마디 했죠. ADR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또 파지티브한 거니까 오늘은 둘 다 갈 수 있다라고 봤고, 물론 외교 전반적으로는 그 미국이 중국하고의 회담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룬다고 이렇게 네. 제안했다 그러는데 그게 찝찝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뭔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오늘 아침에 미국장 끝날 때쯤인가 끝나고 나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좋아서 오늘 양방으로 오르나 그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도? 나머지는 그 무슨 새로운 액티브 펀드 맞아요. 나왔다는 그거 다시 기대감 이렇게 봤는데 막판에 아까 말한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안전 보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코멘트하고 그 중국하고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반도체 쪽으로는 하등의 이슈가 없고요. 오히려 나온 뉴스는 쇼티지가 난리가 나서 MLCC 같은 경우 일본의 무라타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예. 걔네가 가격을 전격 인상 단행했다는 게 2시 48분에 나왔거든요. 최대 35%. 그죠. 아까 저 아침에 홍선의 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외향적인 거고 결국은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어쨌든 누가 못해도 하나만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예요. 그게 아니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게 5% 올라갈 게 2%로 끝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 게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래도 요거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 저희 방송 통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일 뭐 땡큐 젠슨왕 이러면서 시장이 좀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 그록3 LPU 베라루빈의 AI 슈퍼컴퓨터 이제 통합한다 뭐 요런 얘기고 삼성에 감사한다. 그록3 언어 처리 장치 칩을 제조하고 있다. 뭐 요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부스 찾아서 어메이징 HBM4 이렇게 또 남겼고 그 하이닉스 부스 찾아서는 하트 남겼더라고요. 젠슨 하트,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양 시장에 어쨌든 다 사랑한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긴 거고, 뭐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짚어볼 거는 ADR 말씀해 주셨고, 그 우주항공 쪽으로도 오늘 얘기가 좀 네. 있었던 거죠. 우주항공도 그 부분도, 있었어요. 네네네. 본부장님 어떤 내용이었죠? 우주항공은 요 정도 몇 가지 나눴는데 네. 요거 잠깐 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베라루빈 스페이스 모듈 우주 데이터 센터용 AI 칩 발표 이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화면 잠깐 공유해 주세요. 네. 네. PD님 공유해 주세요. 네. 사실은 한 5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볼까요? 아니 잠깐 AI 칩. 어. 칩 규모가 1조 달러다. 요거도 얘기할 게 있어요, 사실은. 요거하고 베라루빈 했고 주로 얘기한 게 구락3는 아주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키텍처에서 렉
카이버 렉으로 바꾸는 거 얘기했었고, 베라루빈 스페이스 뭐 여기 이거죠.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신규 플랫폼을 뭘 공개했다고 했어요. 뭐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 전작보다도 어떤 추론형 AI 성능이 25배 늘어났기 때문에 요것이 뭐 탑재하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 나온 게 오늘 그 핵심적인 GPU 말고는 요게 좀 이슈가 됐고, 나온 김에 얘기하면 AI 에이전트도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그 오스트리아의 오픈 클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클로드 그 코옥 말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게 오픈 클로라고 있거든요. 이거 이름도 이상한데 이 사람들이 1월 중순에 엄청나게 했던 건데 거기에 특화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레퍼런스를 한 스택, 그게 소프트 스택이 네모 클로라는 걸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얘는 업체들이 할 때 에이전트를 얘네가 오픈 클로를 스스로 다운로드하고 빌드업 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좀 곁다리는 아니지만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락은 좋은 거고 다 자세히 얘기한 거고 삼성한테 무척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하고 요거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1조 달러 얘기한 거하고 광에 대한 얘기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걸 발표해서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 한 3~4% 가지 않았나요? 4%대. 근데 이 1% 미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 AI 칩 수요가 1조 달러가 된다는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시기가 분배된다. 해보니까 26년 하반기부터 27년, 28년까지 2년 반치다. 그렇게 계산을 누가 했더라고요. 거기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사람, 우리 반도체 분석하듯이. 그러니까 2년 반치에 1조 달러인데 이전에 커멘트한 걸 그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전에 얘기한 거가 5천억 달러가 아니고 이전에 한 거 대비했을 때 요 2년 반치를 하니까 7% 증가된 거다. 그럼 이게 증가된 거니까 좋은 거잖아. 하지만 그건 아니라 이거지. 예, 근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스프레드가 있다. 사람들이 까다로운 거겠죠. 그래서 황은 이것만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계산을 또 그렇게 해갖고 1조 달러 7% 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로 얘기했지만 광 얘기 나오는데 광 얘기. 여기 말로 할게요. 여기 광 얘기. 천천히 찾아주세요. 네. 네. 여기. 같이 보고 싶어서. 네네. 광. 여기 나오네. 네. 광. 네. 우리가 광을 얘기할 때 이 렉이 있고 렉과 렉, 서버와 서버 간에 연결하는 게 먼저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 며칠 설명해 주셨죠. 그게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했을 때 이제는 그게 이게 바깥쪽에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거가 먼저가 광으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서버 내부에서 GPU, CPU, 엔비디아, 반도체 칩 이런 걸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것이 연결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내부적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뭐라 하느냐면 이 광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가는 거. 네. 내부적으로 가는 거 포함해서 가는 거를 좀 중립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구리로 하는 거하고 이거 하는 거하고 좀 코익지스턴스 공용으로 같이 병용해서 가겠다는 거를 좀 길게 누구는 28년, 29년까지도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광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광 쪽에는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이 있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1조 달러도 1조 달러의 액면을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그런 거 때문에 주가가 생각만큼 못 갔다. 물론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거를 첨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젠슨왕 입에서 나온 얘기들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그래도 5% 이렇게 올라가면서 1.6% 올라가면서 5640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이게 이렇게 약해진 게 조금 오늘 아쉬운 부분이고 이유를 좀 알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136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보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가 받쳐준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좀 정반대 흐름이 펼쳐지는 오늘의 흐름이었습니다. 차장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약간 좀 아쉽기는 하죠. 네. 그렇죠. 코스닥의 뭐 약세로 돌아선 부분, 코스피도 상승폭을 대폭 좀 줄이기는 했고 어떻게 그죠. 보셨어요? 일단 저도 오늘 방송 오면서 좀
기분 좋게 왔거든요. 이제 좀 편하게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뭐 드론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막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뭐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석유 산업 단지에다가 드론 공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에 미국 대사관 쪽으로도 이제 공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해서 유가의 변동성을 많이 키웠고 글로벌 시장을 좀 흔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장 초반부터 좀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ETF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관계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의 상당 부분은 ETF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몇몇 가지 뉴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뭐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ETF에 대한 방향성 베팅을 할 수 있는 지수 ETF라든지 인버스 쪽에 대한 회전율이 98% 정도 나온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ETF 매매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미들이 다시 종목으로라고 적혀 있으면서 ETF 수익률이 일주일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 베팅이라든지 좀 더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나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엔비디아 그 젠슨항 CEO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외에도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은 분명히 있었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근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아니죠.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올라갈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굉장히 참 취약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쨌든 이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애매한 게 2시까지만 해도 네.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 자체는 많이 훼손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600포인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600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21선까지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1차적인 목표였던 5,600포인트 오늘 지켜졌습니다. 근데 21선을 계속해서 못 뚫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려서 마무리가 돼도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하더라도 상단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그래서 GTC에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오늘 오랜만에 현대차도 좀 변동성이 장 초반부터 잘 나왔거든요. 물론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2026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PER을 기반으로 했을 땐 현대차가 지금 12.4배, 기아가 7.7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로봇 밸류가 붙어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밀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어쨌든 밸류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또 유가가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며칠째 반등을 강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까 전부터 또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실히 변동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요 종목들의 이제 차트를 보면 오늘 2시, 2시 반 그 이후로 해서 밀렸어요. 급격하게 조금 밀리는 흐름이 거의 공통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됐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WTI도 한 5% 내려갔다 간밤에 그 하락률이 조금은 안도감을 준 건데
그래도 90달러 위고,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됐고,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무리 국면이 아닌 요 상황에서의 그냥 반등 정도니까 항상 좀 불안한 거는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 네네. 시장 포인트도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어차피- 열심히 파악하고 네네. 계시는데. 아침에 나올 때 네. 그 GTC는 나쁘지 않았고 엔비디아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초기 반응은 그럴 수 있죠. 엔비디아 그락 같은 거 LPU도 우리 입장에서 걔네가 오더를 줬고 오더를 삼성전자가 원래 월 9,000장인데 15,000장으로 인크리스 됐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고 다 좋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럼 그락 LPU가 고객이 어디냐라는 그 구체성은 또 떨어졌다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 나름 이게 있는 거죠. 좋은 게 많아요.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크게는 호르무즈하고 GTC의 이슈였다고 보시면 돼요. 호르무즈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가 아까 그 호르무즈가 안 되면 유가가 올라가면 또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인플레니까 그쵸. 금리잖아요. 근데 우리 3월 18일 날 수요일 내일 모레죠? 네. FOMC 금리 결정은 그 동결이죠. 근데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생각할 거고 오늘 아마 딴 얘기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했을걸요 아마. 네, 호주. 근데 또 18일 날인가 19일 날 BOJ 통화 정책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하더라도 아마 그 스플릿 되는 게 금리 인상하는 그 스플릿 보팅하는 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저기 유가 이런 것이 금방 안 잡힌다 하면은 이 차에 금리 인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러면 4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오늘 중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인플레 우려를 받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불리한 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호르무즈를 통해서 오죽했으면 미국이 그런 얘기했어요. 베센트가 오늘 장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수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를 허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걔네가 수출하는 거를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치면은 우리가 손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거에서의 호르무즈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신념인데 물밑에서 뭔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도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거는 또 내일 아침에 딱 바뀌는 거라서 이거는 어느 장단에 맞춘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건드리지 말고 금방 해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워낙 뚜렷한 거,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격이 확 뭐 오른다 MSCC, 예, 이런 거는 좀 다르죠. 그런 거 외풍하고 관계가 최소한 하루 이틀은 없는 거니까 그런 게 몇 개나 되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해결된다 그런 것들은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예, 그런 느낌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호르무즈가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돼요.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요게 이제 5대 4의 초박빙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을 했다. 이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호주로부터 뭔가 신호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맞아요. 이번 주가 좀 통화 정책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혹시나 금리 인상 뭐 긴축 이런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이 실릴까 이런 것도 시장에는 반영이 되는 건지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장님. 네, 네.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될 만한 네.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몇 차례 진행이 된 이후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수그러졌죠, 누그러졌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주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금리 인상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은행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게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우리가 성장주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만약에 뭐 호주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너무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좀 나올 때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안 밀리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때는 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뭐 은행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시장에서 좀 퍼져지는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버텨주면 그때는 하반 경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오늘 종가 아까 전에 뭐 2시 반 이후에 모든 종목이 거의 다 밀렸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7월 달 맞죠? 뭐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테슬라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번에 좀 일본에서 열린 인도 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 및 뭐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테슬라처럼 대형 고객사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진 거고 2027년도부터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라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느 정도 붙어주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이 이제 에너지 안보 쪽과 저는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일본 쪽에서 미 정부가 일본에 가서 했었던 이야기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에너지 안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원전과 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ESS 쪽에 대한 모멘텀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반도체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엔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2차 전지도 이제는 조금 보실 필요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ESS 쪽에 대한 집중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하락 반전에서 마무리가 약보합에서 됐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그 바이오 ETF, 네, 요것도 수급이라든지 뭐 기대감이 좀 상당한 상황이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상승폭을 대폭 좀 줄였고, 뭐 삼천당제약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낙폭이 커지거나 상승폭을 대폭 좀 반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수급과 관련돼서 바이오 혹시 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가 지금 뭐 제 차트 한 번만, 네.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뭐 이제 타이거 ETF 쪽에서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종가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7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편입 비중이 13%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밑에 올릭스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삼천당 제약도 있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가 나오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됐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요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이게 오늘 장 마감되고 업데이트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짜리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 리가켄 바이오가 7조의 12%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조의 4%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총 대비해서 배분율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선 그래도 좀 탄력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장후반부에 많이 밀려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금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건 어때요? 네. 누가 본 거 보는 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엔 그 ETF 중에서 누적 기술 이전 금액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기술 이전 금액, 그거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의 비율이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하면은 리가캠이 여태까지 누적된 라이선스 아웃 금액이 9조가 좀 넘는데요. 9조 6천 거의 10조. 제일 많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ABL 바이오인가? 예. 예. 리가캠 기준으로 네. 누적 에러가 한 9조 6천억인데 오늘 시가총액이 내려가서 7조 6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적되는 에러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 이거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잣대가 있어야지 뭐 그 아까 그 편입한다는 것도 시총보다 엄청 높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 섹터는 모르지만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그 누적 기술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좋은 또 네, 그죠. 생각해 볼 그리고 뭐 만한 한올바이오파마 한올, 같은 경우도 네. 요즘에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한올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뮤노반트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1402 그 신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파이프라인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4조 2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3.8% 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가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금액도 맞지만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리가 그 기술 이전 가치를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적응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부 다 더합니다. 그런 형태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술 이전 금액도 좋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도 한 번 정도는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좋은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뭐 아직 뭐 우리 금리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금리 때문은 아니겠죠? 바이오하고 금리하고 뭐 연결성이 좀 우리 금리요? 금리 뭐 저는 그런 건 전혀 그건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우리 그런 금리는. 부분은 그러면 수급적으로 뭔가가 네네. 네. 그 아까 회사에서 얘기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회사 국제회사 국제회사국에서 얘기한 그 호르무즈 그거 호의하고 하는 게 100%가 아니다 그 얘기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액션이 미국으로부터 또는 이란에서부터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밤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게 분명히 영향을 줬다. 그 뭐 호주라든지 뭐 금리 이런 거 뭐 이런 거 신경이 아니고 트리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호르무즈. 드론 공격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뉴스를 좀 빠르게 찾아봐서 정확히 못 봤는데 네. 그 국제회사 기구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 시점이 2시 반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2시 반 이후에 갑자기 유가가 튀어가지고 약간 확대 해석 같기도 하고 저도 좀 애매함이 있는데 영향은 미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장 포인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승폭을 줄이면서 윗골이 달고 하락 반전하고 이런 종목들이 대폭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업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대체에너지 관련주도 사실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유가가 아침에 좀 큰 폭으로 비교적 안정됐다고 좋아했으면 이쪽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단순하게 논리로 들었는데 이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오늘 좀 그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네. 어저께인가 그 유가 선물 있잖아요. 근원물이 있고 원월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이 있고 6개월, 9개월, 내년 7월까지인가 원월물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도 2월 달 1년 뒤, 3년 뒤 보니까 70달러더라고요. 70달러? 70달러 내려가더라도. 근데 사실은 이게요. 그 월 초에 했을 때 90달러 칠 때 이거 60달러 정도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간격이 근원물하고 원월물이 약간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WTI 보지만 또 그 두바이도 그러는데 해석하기 나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원월물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사태가 해결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확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였어요? 60달러 때 64불 이거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70달러로 계속 가면은 10% 오른 겁니다. 10%는 어딘가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근원물이 너무 많이 치크 오르고 거기 베팅하겠죠. 근데 이게 해소될 것 같으면 빨리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정화되는 건데 이쪽은 잘 안 움직이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석도 한켠에는 좀
리스크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근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맞이할 수 있는 근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월물은 좀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인데 발음이 이게 원래 어려워요. 네. 원월물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훨씬 더까지는 아니어도 원래 좀 더 비싼데 이게 튀었다가 얘가 튀어서 이제 가격 차이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원월물의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현재 상황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2시 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변해가지고 저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10%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 7%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뭐 그런 유가에 대한 부분, 대한에너지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X 뭐 이런 기대감도 시장에는 지금 좀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주 태양광, 태양광.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상장 어쨌든 지금 스페이스X도 보면서. 맞는데 저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장 보시면은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변동성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신재생, 풍력, 태양광, ESS 전부 다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많이 유치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캐파를 많이 확장을 해서 나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원래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금리가 낮은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정비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산업 자체를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자금을 유치를 했죠. 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생각이 돼요.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양광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의 변동성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시장에서 정말 움직이지 못했었던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로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시장에서 매번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란 전쟁 이후에 저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태양광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죠. 네. 오늘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종가 기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법안, 미국에서의 그런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수혜를 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죠. 뭐 원전,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그 중국이 더 잘하겠죠. 태양광은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가격 후려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가 상승을 통해서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은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도 그래도 오랜만에 좀 선전해주는 흐름, 물론 후반 들어서 좀 흐름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차도 3%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도 이슈가 있었죠? 젠슨 CEO도. 네, 거기서 코멘트한 네, 거죠. 네, 네. BYD 포함해서 여러 회사를 언급했는데 당연히 현대차가 얘기되고 또 웨이모하고도 관련되는 것도 있고 로보택시. 하니까 네,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되는 거. 네. 예,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가 됐고요. 근데 조금 내려갔지만은 그거는 외적인 이슈니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아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같이 못 끼어서 그 조금 밸류가 좀 낮게 되고 있는 게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현대차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았다고 보고요. 요거는 지금부터 해서 그러면은 뭐 부릉부릉 좀 다시 시동을 건다. 이제 저거까지 이렇게 좀 유가만 봐도 돼요? 해결되면 이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대장주로서 또 쫓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현대차. 얼마든지 60만 원, 70만 원 뭐라도 한 60만 원대가 갖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치켜 올라가면 그거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PER이 11배, 12배 됐을 때는 그걸로 치지 않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 테터널 하면 50만 원 중반 넘어갈 때 못 따라가죠. 근데 다른 개념에 들어간 걸 사람들이 인식을 처음에 못했더라도 두 번째 한기 때문에 두 번째 만약 그렇게 해서 매크로가 해결되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그 전에 못 따라가신 분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흔들지는 않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가만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황 CEO, 그러니까 젠슨 황 CEO가 뭐 소개를 하면서 자율주행차 플랫폼 소개하면서 네네. 로보택시 관련 수많은 새로운 파트너사들이 합류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언급을 한 거죠. 현대차, BYD, 닛산, 지리자동차 이렇게 언급을 한 가운데 오늘 모멘텀을 받았는데 주가가 상승폭은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현대차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간밤에 우리 기업들 언급이 뭐 샤라웃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오늘 흐름이 어땠나 좀 짚어보면서 가고 싶어서 그 신세계 그룹 AI 수출 프로그램 1호 선정 AI 데이터 센터 건설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이게 네. 신세계가 아니라 아까 보니까 INC가 상한가 좀 진입한 것 같은데 마무리도 그렇게 됐나 네, 모르겠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거죠. 요거는 네. 어떤 이슈로 좀 봐야 될까요?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거 내용을 못 봤는데 신세계. 지금 뭐 AI 데이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MOU 체결을 네.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었던 기업인데 엮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커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400억에서 500억 정도. 지금 보니까 뭐 PB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밸류가 따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와도 뭐 조회 공시도 안 들어오고 어쨌든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요 신세계 INC가 뭘 하는 기업인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알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하는 회사네. IT 시스템 운행. 근데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밸류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커버를 안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게 이런 거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보시면 이 주봉인데 이게 월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2018년부터 보면은 온라인 커머스만 갖고 이렇게 못 가요. 중간중간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어요. 제가 이때는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하느니 뭐느니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한참 있다가 작년에 한번 오르고 또 쉬다가 이렇게 오르고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조금만 주시고 그 느낌적으로 하시든지 말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의미가 지금 엔비디아 포함해서 만약에 그 거래량이 동반했다면은 아직 동반은 저번에 연초에 작년에 한번 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구체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AI 수출 프로그램 1호로 선정이 돼서 네. 뭐 신세계 그룹이 국내 최대 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MOU 괜찮은 내용인 체결 것 같긴 얘기예요. 합니다. 예. MOU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이 내용을 아까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 정리를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시장 보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거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시장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좀 당황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즐기자. 물론 전쟁 중이고 아직까지 불확실성 크게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누려보자 뭐 이런 생각도 계속 긴장감을 좀 놓칠 수 없게 하는 요 후반의 흐름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 시장부터 또 봐야 되는 건지 본부장님 의견 좀 주시겠어요? 호르무즈 보는 거죠. 호르무즈 아까부터 평생에 호르무즈. 계속 이 얘기를 얼마나 할까? 호르무즈 발음도 어려운 거는 호르르도 아니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이 많은 내용들이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 장 자체가 변동성이 오늘 좀 컸습니다만 그래도 10%, 7%, 5%, 3%, 2%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뉴스는 아까 삼성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원전도 그렇고 아까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내러티브가 붙을 수 있는 건 순수하게 그런 외향적인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질적으로도 뭔가 이제 스몰 뭔가 그 받침을 하려는 그런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장에 대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 치더라도 모든 주식이 또 모든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는 타이밍에 대해서 철저하게 빠질 때나 아니면 좀 두려움이 있을 때 사는 게 맞는데 어렵죠. 그쵸.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 16만 5천 원 될 때 팔고 싶고 20만 원 됐을 때 바로 삼성 하이닉스 100만 원 됐을 때 바로 사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아주 개별적인 종목을 남들보다 이틀 먼저 사는 거가 아닌 이상은 그런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많이 못 사니까 보통적으로 그런 마음의 조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뭐 특별히 어느 게 갈지는. 예. 그 리사수 방문 일정이 내일일 네, 거예요. 18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네, 파지티브 또 합니다.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렇죠. 좀 긍정적인 부분, 네. 네이버도 간다 그러는데 네, 만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일단 리사수 그분이 네. 한국에 온 게 한 10년 넘게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0년 만에 왜 오겠어요? 뭔가 좀 왜 오겠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가 있지 않고서 그냥 오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봤을 때는 있고요. 다만 그 강도 만약에 AMD가 그 AI 제품을 만드는데 삼성한테 파운드리를 안 주다가 이제 준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에요. 규모가 AMD는 그래봤자 엔비디아의 8분의 1, 뭐 7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임팩트에 대해서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거, 그쵸. 구락 포함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그런 것처럼 그럼 엔비디아의 AMD가 삼성전자가 AMD를 잡으면은 그러면 TSMC가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하이닉스보다 더 나은 거냐? 이렇게 확대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구락도 얘기했는데 구락의 LPU 있잖아요. SRAM.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받았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이번에 LPU 버전 3인데 LPU 버전 4도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삼성 엔비디아가 그거는 TSMC 넘어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타이트하고 지금 준비되는 거 하는 것들이 계속 경쟁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편 하나로 딱 붙자듯이 하는 거는 괜히 기분 좋을 뿐이지. 근데 어쨌든 오시는 거, 그분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지티브 한 거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더 갈 때도 못 가서 만약에 빠졌다면은 그거는 내일 조금 더 반영될 여지는 있는데 엔비디아 그 임팩트 정도일까? 그거는 물량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라크보다 훨씬 적죠. 아무 다 준다 하더라도 택도 없을 겁니다. 예,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파지티브다. 파지티브죠. 네거티브하지 않죠, 당연히.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애매했어요. 최태원 회장이 ADR도 ADR 네. 물론 검토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수장 입장에서 그렇게 컨펌해 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 나온 거죠. 뭘 하다가 또 도저히 안 되겠어요라고 네, 또 네. 발표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기 부도 있고 AI 투자하는데 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거는 되는 건데 이슈는 얼마만큼 할까? 시가총액이 얼마 하자고? 이게 오늘 갑자기 빠졌는데 690조 거의 700조 갔었어요. 그러면 미국에 상장돼서 만약에 의미 있게 되려면은 걔네 뭐 ETF가 무슨 지수에 편일 때라면은 규모가 제가 옛날에 알기로 주는 한 50조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50조 이상은 해야지 의미 있을 거라고요. 50조 이상의 그러면 자사주를 사요? 현금을 내서 먼저? 아니 뭐로 상장을 시키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나요? 진입하네? 아니 유상증자를 할 때 뭐 엔비디아나 뭐 다른 데 잡고 제3자 유상 배정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피해 안 주고 주식수는 늘지만 제3자 들어오시는 분들이 파지티브 하다고 보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을 하는지 자사주를 진짜 50조, 60조 사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적으로도 물어가는데 하려면은 규모가 돼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신경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거는 파지티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네. 반응하다가 만 거니까 이게 안 한 건지 하려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헷갈리고 뭐 오늘은 좋다 말았고 네, 좋다 뭐 말았죠. 약간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어제는 사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7% 이렇게 네, 어저께 오른 것도 있긴 하죠. 네. 올랐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안내 또 좋은 상품 안내 드리고 다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스타 앞에 있죠.
본부장님도 그렇고, 네, 네. 차장님도 그렇고, 제가 요거 저는 나중에 좀 먹어볼게요. 이따가 저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젓가락씩 맛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 안내 좀 드릴게요. 최현석 셰프의 파스타입니다. 3+1 구성이고요. 최초로 3만 원대 구성, 44% 할인된 가격입니다. 39,800원이고요. 요거 항상 1인분으로 계산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좀 저렴하게 가지고 오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니까 얼마나 좀 저렴한 가격인지를 저희도 어필해드리고 싶은데 1인분에 4,975원 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까지 관자가 좀 이제 듬뿍 들어있는, 네. 와, 이게 아까 전 떡인 줄 알았거든요. 떡? 관자구나. 아, 관자요? 나도 떡인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관자 부드러워요. 이거 좀 이따 말씀하시는 거죠? 먹어. 네,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먹어봐야 되겠다. 떡이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두껍게 들어있어가지고 맞아. 웬 쌀떡이 들어있지 했는데 이 관자였구나. 관자 좋아하는데. 네. 가리비 관자가 통째로 들어간 풍성함이고요. 4팩 구성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토마토로 만든 감칠맛 특제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굉장히 간편하다고 하네요. 프라이팬 그냥 하나로 이렇게 5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초간단 레시피로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흰 셔츠에 묻지 않게 조심히 파스타 소스 묻지 않게 먹어볼 텐데 두 분 맛 표현 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치즈가 들어간 건 아니죠? 치즈 들어갔나? 얘기는 없지만 치즈 맛이 나요? 아니, 좀 많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 오. 네, 부드럽습니다. 생긴 건 약간 맵게 생겼는데 맵지 않네요. 토마토 소스니까. 토마토니까. 토마토 소스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애기들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맛이고 이거 관자가 엄청 부드러워요. 많이 들어있네요. 맛있습니다. 오디오가 비네요. 저도 이렇게 먹다. 저기 대만이 갑자기. 제가 뭐 중간에 해드릴게요. 네네. 우리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반도체 ETF도 1% 미만으로 끝났어요. 보니까 장비 ETF도 0.9%, 삼성 하이닉스 포함하고 0.3%니까 하이닉스 많이 빠져서 빠졌는데 대만의 반도체 지수는 오늘 1.6% 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긴 유가적인 영향을 덜 받는 건가? 아닌데 거기도 LNG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저께 우리가 좀 미리 오른 측면도 있어서 이상하다 싶으니까 그냥 후딱닥닥 판 거 아니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는 많이 오른 편이잖아요. 어제. 그래봤자 PER이 5배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받은 것 같아요. 대만의 장이 빠졌는데 장이 별로 안 빠졌네. 대만은 1.5% 올랐거든요. 장이. 그리고 반도체가 1.6% 오르고. 근데 대만은 어저께 안 올랐네. 보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저께 오른 거에 대해서 아까 갑자기 좀 리스크가 생긴다 보니까 깜짝 놀라면은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판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이. 마이크론이 이틀 동안 10%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오른 게 우스운 게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마이크론이 그 캐파를 증산하기 위해서 자기네 거 말고 대만에 있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파워 세미컨덕터라고 파워풀한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마이크로 오른 거거든. 그 파워 세미컨덕터는 오늘 상한가. 대만의 상한가는 참고로 10%밖에 안 됩니다. 미미합니다. 10% 상한가. 10% 상한가 올라갔고 마이크론이 인수한 회사. 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들도 상한가한 거 있고 몇 가지 상한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우리보다는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안 빠졌으면 우리도 비슷하게 올랐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실현? 약간 뭐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자빠진다 뭐 그런 식의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빠진다. 마이크론 그 대만의 두 번째 공장 네네. 신설한다.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 알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요. 맛있는 스파게티 먹다가 네, 진짜 맛있거든요. 맛 표현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만이라고 해주셔서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시간이 또 필요도 없어요. 좋기도 하고 제가 우리 네. 방송 여기 와서 먹은 파스타가 몇 가지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맛있네요. 이거 하나 주문해서 먹어볼게요. 진짜로. 집에 애기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맛있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맛이 요즘에 괜찮아요? 맛있는 거 많이. 저 우리 처음에 했을 때는 네. 찾아보시면 안 되지만 그때 정말 씹기 어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근데 요리가 잘 안 됐던 것 같기도 아니 해요. 요즘에 또 신경 써주시고 네, 맛있는 맞아요. 걸 또 갖고 와주시고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토마토 소스 딱 제 입에도 딱 맞고 가리비도 관자도 굉장히
맛있고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갖고 온 거 삼성 코어 i7 램 24기가 최초로 87만 원대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코어 i7 램 24기가고요. 35%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 리퍼급 안심 12개월 무상 보증까지 해드리는데 87만 9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35% 다운된 가격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11세대고 대용량 1.2TB 15.6형의 풀 HD인데 이렇게 펼쳐 보아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 좀 가늠이 되실까요? 이렇게 넉넉해요. 딱 쓰기 좋습니다. 쓰기 딱 좋은 넉넉해요. 크기가. 리퍼. 리퍼. 얼마에 네. 그게? 87만 9천 원, 35% 할인된 가격. 요즘에 뭐 그러니까요. 칩플레이션 네. 이래가지고 그죠? 가격들 엄청 오르고 있는데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요 삼성 코어 i7 램. 저는 개인적으로 요 크기를 집에서 쓰거든요. 딱 좋은 작업하기, 문서 작업하고 이러기.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되게 가벼운 노트북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무게감이 있지만 그쵸.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들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는. 색상은 요걸 뭐라고 할까요? 진한 그레이? 진한 그레이. 진한 그레이. 그레이. 네, 네, 그레이. 네, 진한 질리지 진한 않는 그레이. 그레이색으로 진한 그레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해 올 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먹는 중에도 시장을 보신 본부장입니까? 네네. 마음껏 이제 얘기를 확인하신 부분 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가 관련된 언급들을 보면 뭐 이게 내려와 봤자 90달러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란 외무부 장관 쪽에서 적들하고 그들 공격을 지원하는 자들에게만 닫혀 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다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쪽이 약간 어제 파지티브하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유가는 계속해서 뭐 호르무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승전. 것처럼 이제 뭐 100불 가봤으니까 다시 100달러를 안착이 아니죠. 그리고 돌파해서 계속 거기서 머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또 도로 암울이에요. 도로 암울이지만 그 사이에 펀더멘트를 좋아하는 회사 있으니까 펀더멘트를 좋아하는 회사는 이전의 저점까지 가지는 않겠죠. 이게 100불, 110불로 간다 칩시다. 그거만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번에 저점 근처로 갈 것 같으세요? 그동안에 지금 보는 동안에 그렇죠, 예를 들면 전쟁 동안. 지금 2월 24일 대비했을 때 지금 3월 17일까지 실적이 대충 한 10% 가까이 더 상향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그러면 이런 쪽으로는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그걸 믿으면은 10% 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만 원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21만 원이면 23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106만 원이었거든요. 2월 28일 날. 그러면 하면은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몇만 원, 130만 원 요 근처에 가고 23만 원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펀더멘털적으로는. 근데 아무리 펀더멘털이라도 이런 게 계속 신경이 쓰이면은 90불 갔다가 100불 갔다가 100불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 100불 가서 머물러 있으면은 아마 그거 10몇 프로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못 나가요. 그 멀티플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디레이팅이 돼가지고 주가는 이전에 갔던 목표 한 21만 원 아니면 106만 원 그 정도에서 바둥바둥 하다가 또 다른 모멘텀을 기다릴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이게 COE, 코스트 오브 에퀴티가 올라가는 효과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 110달러 된다고 주가가 다시 저번에 17만 원, 16만 원 깨지려고 그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90만 원 밑으로 가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거의. 왜냐하면요. 이게 이익 전망이 높아진 거를 사람들이 흡수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깨지면 4월 중간에 가서 삼성전자가 1분기 때 한 2, 3조 나오고 하이닉스가 37, 8조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기대치가 높아진 거가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80%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100달러, 110달러 가더라도 전체적인 장이 한번 또 내려가서 설사 5,300, 5,200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펀더멘털 또는 삼성전기 같은 펀더멘털이 있는 주식이 그 전저점 근처도 못 갈 거란 얘기죠. 그 정도로 예각하면서 이게 웨이브를 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도 3주차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하니까 130달러 가고 이전에 완전히 네. 뉴 레벨로 가서 진짜 전면전으로 가서 하면 완전히 생각하지 않았던 이 리스크는 거기까지 안 갈 건데 그러면 내가 달라지지. 근데 우리가 아는 요거 뭐 또 막판에 또 싸우고 뭐 협상하는데 뭐 이 아저씨가 다쳐가지고 러시아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고 뭐 잘 보이면 한국도 봐줄 것 같다. 한국 군함 보내지 말라는 신호인지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레인지 안에서 도는 가이드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 잘 타면은 높을 때 안 사고 내려갈 때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도 있어야 되고 물론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고 그래도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 같은 사람은 한 10에서 15%만 갖고도 플레이 하실 수 있고 플레이가 좀 없는 분들은 한 20%는 있어야지 편할 것 같고 요 정도죠. 현금에. 예. 근데 10%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 갖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 왜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도 뭐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올라왔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1.6%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반전되긴 했지만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장후반부에 무언가 이벤트가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정도로만 일단 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증시가 많이 밀려 있으면 그때 좀 걱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기대만큼은 못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가만 보시면 오늘 뭐 파크 시스템이라든지 코미코라든지 몇몇 바이오 기업,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원이가 EPS가 오늘은 마이너스 1.7% 정도 밀렸지만 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나왔고요. 실적이 이제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코세스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종목별 장세로 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뭐 26,000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10,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현대차와 관련되면서 이제 로봇 관련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사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순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랜만에 뭐 클로봇도 올라왔고 현대무벡스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구로크 LPU하고 SRAM이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관련되는 정보 3개가 있다고 얘기도 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있어요. 네, 테스트하는 업체고요. 네. 두산의 자회사고 삼성전자가 주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말고 그거 파운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받아요.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하고 삼성전자가 소니한테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의 CMOS 이미지 센서를 휴대폰에 들어간 거 하면은 아니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자동차에 무슨 센서 같은 거 하면은 삼성전자가 만들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두산 테스나한테 맡겨요. 테스나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예측이 잘 하기가 어려워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두산 테스나는 직접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15% 갔었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맞아요.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는데 장방판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이게 참 뭐 제가 이걸 아침에 방송을 한다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넘버화 시킬 수가 없어.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넘버가 이렇게 나옵니다. 넘버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까지 33배예요. 몇 군데 하는 것이. PE가 33배. 싸지 않죠. 근데 이슈가 돼서 내후년도, 내년도에만 삼성전자의 테슬라향 포함해서 뭔가 아까 구로크 하면 테스트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내년도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애널리스트가 그 전에 이거 오늘 발표하기 전에 미리 했을 때 한 달 전에 한 거니까 지금 구라크 LPU SRAM을 반영을 안 했겠죠. 그때 목표 주가가 최고가 81,000원, 66,000원이에요. 네. 그거는 아마 내년까지 땡겼을 수도 있지만 내년 넘버가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겐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걸 타락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널리스트가 영어. 커버를 안 한 게 이슈가 발생하면은 한꺼번에. 한꺼번에 미리 땡기는 거죠. 그게 뭐 장이 좋을 때는 상한가도 가고요.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목표 주가 제일 높은 거에 10%를 더 붙입니다. 뭐, 네가 어떻게 알아? 저 모르죠. 근데 경험상 혹시 도움이 될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버리시면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런 경험이 사실은, 그죠? 근데 이렇게 짬에서 나오는.
그치. 그죠. 어닝 포캐스트 못 한다니까요. 애널리스트 하면 어닝 포캐스트 봤어요? 봤는데 내년 포캐스트 숫자 계산은 자기 겐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듣거나 아니면 TS는 얘 듣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그와크 LPSRAM을 그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기 전 거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반영 거의 못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던 생각을 아침에 바로 할 수도 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반면에 SRAM 하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제주 반도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좀 관계 없다고. 많이 알겠어요. 관계 없습니다. 네. 얘네가 하는 거는 자기네가 독단적으로 만든 SRAM 파는 거예요. 로우 파워 모바일 디램. 그러니까 그쪽에 애플리케이션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좋은 건데 오늘 LPU SRAM하고 관계 없다고요. 그런 거 따라가면은 그 순간에 물린다고요. 그래서 초반에 반짝하고 쭉 흘러내렸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얼리 올랐고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관계가 돼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뭐 하고 하면 설계할 때 AD 테크놀로지가 설계 관련되는 이게 그 디자인 하우스가 맞는데 이 LPU 요거 SRAM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부안에 들어가서 갔다가 미리 올라간 거 할 수 있고 만약에 간다면은 진짜 오늘 물리더라도 사실 진짜 그러면 두산 테스나를 나줄지 잡는 게 맞는 거지. ADT하고 이거 제주 반도체 사는 건 아니다. 관련이 없다.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LPU하고 관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네네. 네, 구별하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 장비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통신 장비, 광. 광이요. 그렇죠. 네네네. 광. 성호전자 이런 거. 네, 네. 구리하고도 근데 병용한다. 당분간 뭐 네네. 이런 얘기가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게 약간은 좀 실망이 주셨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섹터 전체는 조금 빠졌는데 KMW 이런 거는 좀 크게 올라왔는데 요거 리포트가 좀 잘 리포트가 나와서 나왔죠. 그런 거예요. 네, 리포트가 KMW? 상향한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뭘 더 확인하냐? 확인 끝났다. 확인할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썼는데. 통신주 어쨌든 뭐 6월달에 주파수 경매 있으니까 네, 자금이 좀 네.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뭐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이 깔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는 있지만 저도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솔리드란 기업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열이 되어 있네요. 보지 마시고요. 과열 기업들이 사실 주가의 변동성은 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통신 장비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 후강이면 지수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도 오늘 그렇죠. 그래도 끝에 좀 기세가 괜찮았다. 그러면서 내일 기대감 뭐 이런 걸 텐데 이게 전강 후약 약간 그것도 너무 후반에 이렇게 갑자기 미끄러지면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팍 못하는 뭐 그런 게 있나? 아니면 조금 긴장감을 또 갖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장을 좀 마무리하게 돼서 그러게. 본부장님, 네네. 네, 어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좀 마무리로, 네. 네, 어떻게 보냐고요? 네,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측면이 있어서 네. 오늘 뒤에 뺄 때 좀 더 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갈 종목들은 가고 뭐 아까 성호전자 같이 많이 올라간 건 또 토해내고 자연스러운 거가 아니겠나 싶어요. 자연스러워요. 예, 그 뭐죠? 우리 자사 소각이 아니고 뭡니까? 중복 상장하지 말라고 뭐 그런 거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중국상자 말한 거. 중국산. 그래서 어제 LS, 뭐 CJ 이런 것도 LS 올라가고 네. 그랬는데 오늘 네. 만약에 장이 약했으면 LS 네.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 안 샀습니다. LS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저께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뭐 DN 오토모티브 이런 것도 사실은 장이 약하면은 오늘 같은 날 확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텨서 버티는 힘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테리토리 진짜 저번에 107불까지 갔는가 그렇게 하고 한바탕 진짜 미국 사람이 그 엠버시 대사관 폭격받았다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쓰러지고 그래서 진짜 해병대가 투입하고 우리 군함 보내고 여러 나라에서 진짜 본격화된다 이렇게 그런 공포가 오면 그건 새로운 공포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전저점으로 갈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끌어나야 전저점 5,100, 5,200 밑으로 가는데 그럴 가능성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가? 그거는 조금은 지금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가치가 없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맞나요? 차장님. 네, 그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할 때 삼성전자가 이제 플러스 3%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이제 양봉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전환이 살짝 됐거든요. 뭐 차트상으로는 음봉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요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좀 뚫어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분 좋게 뚫어줬거든요. 장 초반에. 그러셨죠. 네, 종가 부근으로도 저는 일단 지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 마감될 때 나왔었던 내용들로 인해서 유가가 튀었다가 유가도 살짝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막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아까 전에 우리가 현대차 이야기도 했잖아요. 뭐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버텨주고 하면 전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좀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오늘 뭐 본부장님도 강조해 주시고 호르무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상황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공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김장일 본부장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